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 1번의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에서 환경 설정과 조건 100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트 1번을 클릭한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모든 시트 선택을 클릭합니다. 제목 표시줄에서 그룹이라는 글자가 표시되는데 이것은 시트 1, 시트 2, 시트 3 3개의 시트에 동일한 설정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셀 선택을 클릭한 다음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합니다. 엔터를 치고 A열 자체를 클릭한 다음 우클릭을 한 다음 열 너비를 1로 조정을 합니다. 3개의 시트에 글꼴 굴림과 A 열 너비 1을 선택한 다음 다시 시트 1을 클릭한 다음 시트 그룹을 해제합니다. 시트 1번을 클릭한 다음에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써줍니다. 시트 2번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이라고 씁니다. 시트 3을 더블 클릭한 다음 제3작업이라고 시트의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제1작업에서 조건을 보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의 11포인트,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문자는 가운데로 하면 되는데 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제4번, 5번 행에 커서를 두고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행에 커서를 둔 다음에 지금 계약 형태의 슬래시 기간이라는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의 너비가 글자의 너비보다 좁음으로 E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E와 F열 사이에 더블 클릭을 해주면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G의 4번처럼 계약 금액의 단위원이라는 글자가 두 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이라는 글자 끝에 커서를 두고 한 셀에 두 줄을 쓰기 위해서 Alt Enter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단위원이라는 글자를 써주면 됩니다. H4번도 마찬가지로 연봉이라는 글자를 쓰고 난 다음 Alt Enter를 치고 괄호를 열고 단위 1000원이라는 글자를 써줍니다. H4열처럼 세 줄로 나오게 되면 H와 I 사이에 열 너비를 조절해서 두 줄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I열도 마찬가지로 글자의 너비가 좁음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지금 계약 형태 슬래시 기간처럼 시급 슬래시 1을 반드시 기술을 합니다. 계약일에 나오는 하이폰은 반드시 쓰도록 합니다. 계약 금액을 사용할 때는 심표를 사용하지 않고 숫자 데이터만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씁니다. 연봉도 마찬가지로 심표를 빼고 숫자 데이터만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금액과 연봉 같은 경우는 심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나주지역 연봉 합계를 구할 때 하나의 셀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병합을 해야 하므로 A, B, C, D 세 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하나의 셀처럼 표시가 됩니다. B에 14, C에 14, D에 14도 선택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계약일 부분에 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F에 13과 14를 클릭한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한 다음 우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들어간 다음 테두리에서 X 대각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파견자 옆에 최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때 자료를 입력을 해도 되고 조건에서 나오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료를 입력한 다음
B의 4번에서부터 J의 14번까지를 선택하고 글꼴 위에 표 테두리가 있는데 모든 테두리를 지정해 줍니다. 테두리를 지정하면 표에 감싸진 것처럼 보여서 문자 데이터인지 숫자 데이터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 조건에서처럼 숫자인 경우는 숫자나 회계 형식으로 하는데 지금 계약 금액과 연봉은 쉼표 스타일을 넣어서 회계 방식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문자 데이터인 경우만 전부 다 선택을 해서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위에 있는 세로 가운데 맞춤, 아래에는 가로 가운데 맞춤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맞춤이 되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계약일 같은 경우도 숫자 데이터이지만 실제로 출력 결과에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약 금액이나 연봉은 문구문선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야 되므로 반드시 숫자나 회계 형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1번이) 마무리되면 2번 문제 제목 도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행, 2행, 3행에 커서를 둔 다음 이 행의 높이를 살짝 아래쪽으로 늘려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삽입에서 도형으로 들어간 다음 사각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B에 1번에서부터 출력 결과 G까지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젠 인력 파견 현황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도형을 클릭한 상태에서 홈 탭에 들어가면 제목의 글꼴이 굴림의 24포인트, 검정, 굵게, 노랑, 그림자, 옵셋 오른쪽입니다. 글꼴은 굴림, 반드시 엔터를 치기 바랍니다. 11포인트가 아니고 24포인트, 굵게, 글꼴의 색깔은 검정의 텍스트 1인데 자동으로 해주면 됩니다. 맞춤은 위에 있는 것이 세로 가운데 맞춤, 아래에 있는 것이 가로 가운데 맞춤입니다. 면색은 글꼴 바로 옆에 노랑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식에서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옵셋 오른쪽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므로 옵셋 오른쪽을 클릭해 줍니다. 제목 도형을 클릭하게 되면 홈 탭에서 굴림의 24포인트, 굵게, 면색, 노랑, 글꼴색, 검정, 맞춤,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서식의 그림자가 맞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결제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제란은 임의의 곳에 커서를 두고 결제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때 결제는 아의 이로 써야지 어의 이가 아니므로 반드시 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글자를 입력한 다음 표처럼 세 줄을 선택하고 표 모든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맞춤도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결제 부분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담당의 두 글자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과장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차장 두 줄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결제는 방향이 가로 방향이 아니고 맞춤에서 방향에서 세로 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결제의 너비가 2분의 1 정도 와야 되므로 너비를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 결제, 담당, 과장, 차장을 선택한 상태에서 클립보드에 보면 복사가 있는데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H열에 커서를 두고 Ctrl V 키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원본을 삭제해야 되므로 KLMN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해서 삭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제목 도형의 높이나 결제란의 높이는 같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끝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는 B의 4번에서부터 J의 4번까지 주황색을 칠하라는 부분으로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처럼 B의 사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파견자와 I의 14번을 클릭합니다. 면색 자체를 주황색이라고 정해줍니다. 간혹 주황의 강조 6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쓰면 감점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표준색의 주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H14번 영역에 커서를 두고 난 다음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부분으로 제한 대상에 모든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목록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목록을 설정하는 이유는 H14번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셀에 8개의 데이터 B의 5번에서부터 B의 12번의 데이터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록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목록 단추가 나타나고 이 목록 단추를 클릭하면 파견자 8개의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선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자료를 선택하면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2의 5번에서부터 2의 12번까지를 선택한 다음 셀 서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연이라는 글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우클릭을 한 다음 셀 서식으로 들어가면 셀의 서식을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표시 형식으로 들어간 다음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지표준이나 0, 샵, 콤마, 샵, 0은 주로 숫자를 표시할 때만 이용되므로 문자를 사용하는 기호로는 @마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크는 Shift 2번 키가 문자를 표시하는 기호입니다. 보기에서처럼 시급 /1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뒤에 큰 따옴표를 넣은 다음 연이라는 글자를 쓰고 큰 따옴표를 닫아주면 보기처럼 시급 /1년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자 데이터에서 글자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골뱅이를 쓰고 큰 따옴표 안에 문자 데이터를 추가하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범위에 지정되어 있는 범위에 연이라는 글자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의 5번에서부터 C의 12번까지를 선택한 다음 근무지역이라고 이름 정의를 합니다. 순천, 나주, 순천, 목포처럼 하나하나의 셀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위에 이름 상자에서 번지를 표시하지만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다가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근무지역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한 개 한 개 눌렀을 때는 번지가 표시되지만 C의 5번에서부터 C의 12번 범위를 지정하면 근무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근무지역이라는 이름을 잘못 썼다 했을 때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로 들어가면 방금 정의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편집을 눌러서 이름이 잘못 썼을 때는 이름을 정의하고 범위를 잘못 눌렀을 때는 다시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B의 4번에서부터 J의 14번까지를 클릭한 다음 홈 탭에 테두리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B의 5번에서부터 J의 12번까지를 다시 선택한 다음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해주면 기본적으로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1작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